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근데 2월 내내 배터리 주식들이 엄청나게 날아가면서 뭐 이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많은 사모펀드들이 배터리 관련 주식, 뭐 에코프로나 이런 쪽에 이제 공매도를 엄청 쳤다가 손실을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뭐 금양이라는 회사 IR 하시는 배터리 아저씨라고 많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분이 나오신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제가 뭐 2월에 조금 해외에 많이 나가 있어서 그렇기도 한 건데 일단은 뭐 이런 뭐 여의도 기관들의 충고를 드립니다. 망할 겁니다. 이런 말 자체는 일단 조금 뭐 전체적으로 느낌은 좀 과합니다. 이제 이런 특정한 분야에서 스타가 나오고 막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약간 광신도들처럼 따라붙고 뭐 이런 현상을 지금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도 돌죠. 뭐 에코프로 BM, LNF 공매도 친 사람들 뭐 조롱하는 거죠. 일종의 조롱하는 것들이고 이분이 책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책들 뭐 사실 내용이야 뭐 안 봐도 대충 무슨 얘기 하실지는 대충 알겠지만 뭐 일단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현상 자체가 조금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굉장히 매번 시장이 과열 현상이 나올 때 반복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 한 2년 전에 미친 듯이 날아갈 때 무형자산이 어떻고 뭐 재평가를 받으면서 뭐 이러면서 온갖 후행적인 얘기들 붙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 막 따라서 가지고 물려서 몇 년 동안 뭐 마이너스 몇 프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 거잖아요. 삼성전자 오를 때는 뭐 완전히 새로운 반도체 세상이 왔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뭐 매번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조금 저는 배터리를 많이 사지는 않았으니까 소외감도 당연히 좀 있지만 저는 뭐 사실 전문 투자자로서 이런 거를 내가 못 산 거에 날아가는 거에 대한 배 아픔은 조금 극복을 한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관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2월에 이런 폭등이 나왔을까? 보시면은 그냥 뭐 저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서 폐배터리 시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이 SDI 쪽에 뭐 양극재 공급한다 뭐 이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도 큰 수주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뭐 LNF가 이제 3월 2일에 테슬라 직납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결국엔 또 한 번 더 불을 붙였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게 이제 15년간 70조 수주설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산업이 정말 엄청 큰 산업은 맞잖아요. 지금 완전히 주변만 봐도 전기차가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게 전체적인 침투율이 아직까지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20%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다른 산업도 20% 정도 점유율이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산업은 끝나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사실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된 쪽이 단기로 안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 인베스팅 데이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기대를 모았던 뭐 반값 전기차 이런 건 안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에너지 시장,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식으로 펌프질이 됐기 때문에 더 이런 극단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그래요. 1월 시장이 급등할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1월 27일에 제가 수급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과거 거를 보니까, 이때부터 에코프로 이런 쪽에서 뭐 기타 법인 이런 데서 뭘 알고 사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데서 매집을 시작을 했고,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1월에 좋았던 대형주들이 쭉 눌리면서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쪽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건데, 이게 뭐 전 3, 4월에 한번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제 이게 제가 배터리를 엄청 세게 사야겠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매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뭐 사도 뭐 10억, 20억을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억 정도를 사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거 지금 최근 바닥에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2억 정도를 제가 끝에서 잘 팔았다고 가정을 해서 벌면 좋죠. 엄청 기분이 좋은 일인데 한 달 사이에 한 종목으로 2억 정도를 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사실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걸 놓치고 저도 이제 아쉬운 마음은 당연히 왜 없겠어요. 엄청 있는데 이미 놓친 거고 제가 맨날 방송하면서도 주도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놓고 저도 이런 걸 놓쳤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마음이 안 좋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위치한 자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는 뭐 엄청 크게 베팅을 할 자리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건 뭐 사실은 주식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런 거는 그냥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그냥 보내줍니다. 금요일 종가로 뭐 14% 정도 상승하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게 올랐는데 주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게 에코프로 BM 일봉 차트인데요. 이제 2월 한 31일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전통적으로는 보면은 역배열이 시작됐던 자리고 특별히 새로운 뉴스가 없으면은 사실 빠져야 되는 자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두 배가 딱 올랐죠. 제가 생각하기엔 여의도 기관들은
한 요 정도 위치에서 공매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지표도 사실 꺾이는 자리였고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시작을 한 기관들이 있을 거고 해고통을 당했겠죠.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더 올랐어요. 15, 14, 15만 원 정도에서 금요일에 18만 2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이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짤들 돌아다니는 것도 좀 웃기고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숏을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다행히 제가 이 구간에서는 숏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멘탈이 싱싱합니다. 싱싱해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종가 근처에서 이제 숏을 조금 잡아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게 중기로 봤을 때는 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사실 2021년 고점 정도를 이제 막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길게 보면은 카카오 같은 걸 봤을 때 카카오가 2021년엔 최고의 주식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카카오의 이런 구간 정도일 수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런 전 고점을 벗겨내면서 올라서 근데 저는 미세한 요런 조종 요런 걸로 숏해서 한 5% 10% 먹으면 되게 짭짤하거든요. 전 지금 이거 먹겠다고 한번 뛰어 들어가 본 건데 지금 명백하게 완벽한 고점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말한 그런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2023년 4년까지도 배터리 주식이 결국에는 완전 피날레를 장식하고 끝날 수도 있겠다. 카카오 이때처럼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조금 상반된 생각도 있는 거죠. 단기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 달 동안 2월 동안 이런 상승은 좀 너무 과하다.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적어도 이러한 쉬는 구간 정도는 만들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의 숏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는데 제 주변에 사실 완전 전문 투자자들이고 뭐 사모펀드 출신 전문 투자자도 많고 얼마나 잘한다는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죽어도 나 혼자 죽을 테니까 같이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경이나 하라. 그냥 그럴 정도로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코프로 BM이나 이런 배터리 뭐 LNF도 그렇고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일단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경기 침체든 아니든 이제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장단기 역전이 거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편인 건데 1982년 이후로는 지금 제일 크게 벌어진 상태니까요. 근데 이제 1966년에도 이랬지만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할 때는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단기물이 엄청 오르기 때문에 역전이 되는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뒤늦게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거니까 주식은 하면 안 돼요라는 로직은 정말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뭐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이러면서 2분기, 3분기부터는 미국의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예전부터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주식을 다 파는 게 정설입니다. 실업률이 굉장한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데 이번 구간은 좀 다르다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의 이런 실업률이나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결국에는 미국 국채금리 중심으로 시장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한 결론에 지금 이르는 상황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좋다 해서 막 하락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데이터가 조금 다른 경제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니까 또 침체 우려 때문에 또 하락하고 결국엔 그러면 이건 정말 로지컬하지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시장은 계속 사람들의 비관 속 언론들에서 나오는 비관 속에서 주식시장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계속 바뀌어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랑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금리 제가 지난주에도 업데이트를 해줬지만 이번 주에 조금 더 올랐어요. 조금 더 올랐지만 살짝 맨 끝에 보시면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것처럼 미국장이 이제 이게 조금 내려오면서 금요일 밤에 나스닥이 2%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2년물 금리가 작년 이게 언제죠? 작년 여름쯤인가요? 이 고점까지 지금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까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말 뭐 6% 시장 금리가 6%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상단에 다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3월 정도에는 소화가 돼서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주식은 생각보다 사기 좋은 국면이 온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10년물도 좀 올랐지만 어쨌든 전고점까지 못 가고 있고 이건 좀 장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윗꼬리를 만들면서 어쨌든 상단이 조금 제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절대 너무 쫄 필요는 없는 국면이다라는 거를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제 6월쯤 되면은 계속 말씀드린 주거비 이런 것 때문에 CPI나 이런 건 계속 꺾일 거예요. 다만 서비스 물가나 이런 게 계속 중장기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높아져 있는 상태가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내년 내후년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내후년 얘기는 내년 내후년에 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는 전쟁 팬데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일들 이후에는 사람들이 죽다 살아나면은 돈 막 미친 듯이 쓰고 뭐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흥청망청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이랑 스페인 독감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주가는 오르고 흥청망청하는 시대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이때도 엄청난 상승을 이뤘고 지금 이제 그런 불씨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자체는 어쨌든 유지가 될 거다. 사람들의 어떤 이런 탐욕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럭셔리주, 유럽의 럭셔리주나 이런 게 엄청 뭐 신고가를 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그런 이제 럭셔리주가 이제 마땅히 없습니다만 중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그런 쪽으로 조금 보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제 과거에는 팬데믹 이전에는 이제 스티키 CPI 이런 것들이 이 정도 0.13% 오르는 선에서 그쳤다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높은 상태로 됐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높은 금리가 조금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국내 부동산이나 이런 데도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부동산 얘기는 제가 머릿속에는 생각이 다 있지만 뭐 워낙 논란이 되는 이슈니까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EPS가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 한국 시장 EPS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EPS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가 아무리 저렇게 난리를 쳐도 연간 버는 돈이 SK 하이닉스 돈 잘 벌 때 한 분기 정도도 안 돼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니 뭐니 난리를 쳐도 결국엔 한국 시장이 EPS가 올라가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관련된 기업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다 끌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1분기는 사상 최악의 실적이 기대되고 2분기까지도 이어진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근데 한국 시장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지금 1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1년 포워드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 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올해 내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좀 시사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계속 뭐 이제 이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0년에 팬데믹 때 엄청 깨졌다가 지금 이제 생각보다 작년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죠. 이때 2020년에 좋았다가 지금 이제 엄청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데 이게 올 하반기 내년까지는 완전히 올라가는 국면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서서히 프라이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반도체 관련 주식을 3, 4월에 모으시라는 아주 뻔하고 지루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종목들을 그랬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게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랑 이런 한국 경기 민감주의 주가 흐름 자체 민감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주가들을 보면은 대체로 흐름이 일치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단기로 좀 끝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거 보고 산 건 아닌데 SK 하이닉스, 롯데케미칼, 포스코홀딩스는 가지고 있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주식 잘하는 동생이 사자고 할 때 안 사가지고 요 끝에 상승을 지금 못 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보내주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도 다 경기 민감주로 보면은 저는 이런 쪽으로 지금 꽉 잡아놓고 아직도 살 여력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살 여력이 있어서 3월, 4월에 시장이 조금 거친 조정을 보여주면은 자신 있게 주식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놓친 건 놓친 거고 그런 배터리 주식도 다시 조금 내려오면은 워낙 슈퍼 주도주기 때문에 섞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요번에 좀 잡은 숏을 먹으면은 다시 반대로도 할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애널리스트랑 달리 애널리스트는 사실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다음에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쪽팔린 것도 있고 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오늘 아침이랑 오늘 오후랑도 롱이랑 숏이 바뀌는 사람들이 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개인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저는 유연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재밌는 겁니다. 반도체 업종 이제 코스피 상대 주가랑 달러 인덱스가 반도체 주가 1.5년을 선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을 보면은 반도체 주식들이 앞으로 반년에서 1년 정도까지 랠리를 이제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조금만 오르면 다 팔아버리겠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삼성전자 주가는 삼성전자가 오르면 사실 지수가 다 오르니까요. 저는 배터리 주식처럼 뭐 한 달 동안 두 배가 오르지는 못하죠. 절대 그렇게 되진 못하는데 지수가 하반기까지 20%
30% 정도가 오르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정도 올라야 된다라는 거고, 그 정도의 확신이 있으면은 그런 쪽에 엄청나게 큰 레버리지를 써서 많이 사서 많이 벌자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 집 한 채 살 돈 벌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 종목도 좋고, 여기에 배터리가 사실 완전히 초주도주기 때문에 사실 뭐 배터리를 그냥 하면 장땡이었는데, 저도 뭐 배터리를 크게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계속해서 저도 반성하고 노력하고, 제 주변에 주식 꽤나 한다는 사람들도 다 한 2주 동안 정말 멘탈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허전함이 여러분만의 몫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이오플로우나 뭐 이제 이런 것들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는데, 우주도 그렇고요. 이런 테마 쪽에서 계속 적절하게 5일선, 11선 누리는 거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접근을 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대형주 여기 LG화학 정도 추가를 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지난주에 제가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눌리는 자리에서 좀 많이 사기 시작했고,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이제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도 지난주 내내 빠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이제 MSCI 뭐 이런 지수 이제 비중 조절 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21선에서 기다려가지고 사자마자 운 좋게 수익을 목요일에 내고 금요일엔 조금 손실이 났지만 전체적으로 산 자리 대비 수익을 내고 있고, 경기 민감주가 올해 내내 저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0월선으로 보면 조금 막히는 자리에 존재를 합니다만, 주봉으로 봤을 때도 되게 편안해 보여요. 저는 궁극적으로 올해 전고점 41만 원 정도는 뚫을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몇 주 전부터 바이오 말씀을 계속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일 고민이었던 게, 바이오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도 형편없고, 사실 셀트리온도 우리나라 대표 완전 미친 광기 어린 주식인데 완전히 작살이 나 있는 상태죠. 이제 과거와 달리 과거는 이런 200주선 이런 데서 반등을 해줬지만 이제 200주선 밑에 있죠. 그래서 좀 상황이 다른데, 어쨌든 간에 서정진 회장님이 다시 경영에 복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요일에 조금 좋았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RSI 이런 거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정도 대형주가 이렇게 과매도 시그널을 계속 주면은 이럴 때 한 번씩 계속 튀어 오릅니다. 이렇게 닿는 자리들에서 튀어 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단타를 하기에 참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엄청 좋고,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금요일 아침에 샀다가 생각보다 장중에 한 7%까지 올라서 그냥 짭짤하게 먹고 던졌어요. 근데 굉장히 또 광기 어린 주식 중에 하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보시면 평소 거래량 대비 한 거의 4-5배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다시 나와주면 한번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전통적인 의미의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숏자리가 맞아요. 여전히 반등할 때마다 숏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올해 시장이 굉장히 좋다면 계속해서 빠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비어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없는 이런 쪽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아이디어를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사실 지금 조금 고민은 됩니다만, 수급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기간도 계속 팔고 있고, 연기금은 금요일에 조금 샀네요. 뭐 요 정도인데 아직까지 큰 시그널은 없습니다만, 요런 것도 120월선에 지금 다 있는 상태고 한 번도 단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관심 정도는 가지고 과매도권에서 벗어나는 플레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단타하고 나왔지만 다시 조금 관점을 달리해야 되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같이 조금 모아 가시고, 지수물도 좀 사시면서 돈을 생각보다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벌 수도 있는 한 해다라는 거를 꼭 저도 증명해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에 저희 구독자분 중에 저랑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점심을 사주신다고 오셨는데, 정말 뭐 이렇게 비싼 선물까지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수익을 내셔서 저도 너무 기쁘고, 선물은 비록 좀 부담스러웠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이 매매 잘 하셔서 정말 저는 뭘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이걸로 뭐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없고, 같이 돈 버시는 경험을 하는 좋은 방송, 선순환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고, 뭐 댓글 다신 분 중에 오프라인 모임 한번 어떠냐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봄 지나서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할 때쯤에서 한번 조촐한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